1으로 가서 뭐 차근차근 해볼게요. 이게 나만 모르니까 부끄러워서 질문 못하겠다가 아니라 이거는 질문을 함으로써 다른 친구들 복습으로도 줄 수 있어.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하는데 얼마 안 걸리니까. 해서 11페이지 질문, 아니 11페이지가 아니네. 1번부터 보자. 9페이지 질문 있나요? 그 다음 10페이지 있나요? 11페이지 있나요? 12페이지 있나요? 13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 16페이지, 17페이지, 몇 번? 45번이요. 네, 45번 보겠습니다. 또? 좋아요. 45번 잠깐 볼게요. 여기가 일단은 시그마로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나타냈는데 보니까 k가 적용되는 데를 보면은 k 여기 제곱하는 데도 있고 항의 번호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수열을 우리가 an 수열에 눈이 꽂혀 있으면 요건 해석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거를 어떻게 볼 거냐? 여기 적용되고 있는 게 일반 항일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를 전체 하나의 수열로 본다.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 녀석을 BK, 뭐 n으로 따지면 BN이라는 수열 하나로 퉁 쳐놓는 거야. 그럼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얘는 BN 수열을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써보면 SN이라고 쓸 수 있고 그 녀석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이게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할 거는 AN 수열을 구해서 N을 곱해 놓은 형태의 극한값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AN 수열을 여기서 꺼내와야 되니까 AN이라는 항은 N번째 항이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N번째 항을 들고 와야 되잖아요. 그지?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BN번째 항은 N번째 항까지의 합에서 그 바로 앞의 합까지를 뺀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나요? 그러면 BN항은 다시 돌려주면 여기 마지막 항일 거잖아. n번째 항. 그래서 k 자리에 n을 넣으면 n제곱 an 이렇게 되겠죠. 요 녀석이 n제곱 an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그 녀석이 구체적인 식이 있으니까 bn을 그대로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위에 식이 sn이니까 그대로 하나 들고 오고 3분의 n 플러스 4 빼기 Sn-1은 3분의 n자리에 n-를 넣으면 되니까 n-1, n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리 3분의 1은 공통인수니까 3분의로 통분시켜 놓을게요. 그리고 전개를 해보면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항은 분자가 n제곱 더하기 4n이 될 거고 두 번째 항은 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뒤로 빼면 2n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요. 짠! 이게 뭐다? n제곱 an 또는 뭐 bn 수열이었어요. 괜찮죠? 그러면 우리가 구할 거는 an 수열도 여기서 구할 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극한 적용할 대상은 nan 수열이니까 뭐야? 양변을 n으로 하나만 나누면 되겠다. 그죠? 따라서 n 곱하기 an이라는 거는 n으로 나눴으니까 3n 분의 2n 더하기 3이고 여기서 쓰진 않았지만 n은 2부터 가능한 녀석이다. 맞지? 왜냐하면 S0이라는 건 정의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일반항과 수열의 합의 관계에서는 항상 이런 관계식을 쓰는데 n은 2부터야. 이걸 잊지 말라고 했었고요. 그런데 2부터든 1부터든 우리가 극한을 보낼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맞죠? 이런 상태에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우변 보니까 어때요? 1차분의 1차 차수가 같으니까 최고차항의 개수 b 그래서 3분의 2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정답은 4번 이렇게 되겠네. 자, 여기 페이지 또 질문 있나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18페이지
넘어갈게요. 19페이지 55번. 유형 11번. 좋아요. 55번 한번 보고요. 유형 11번이면 하나만 해볼까? 56번 해볼까요? 이렇게 두 개 볼게요. 자, 55번부터 보겠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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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단서가 두 가지네요, 그죠? 거리가 주인과의 거리가 a라고 나타난다 그러면 그때 볼륨은 함수값이야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결국은 a 거리에 따라 볼륨이 정해지는데 뭐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거리가 멀면 볼륨이 줄어들겠죠. 뭐 그런 건데 이 경보음의 볼륨은 FA, 그러니까 FA라는 A에 대한 함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극한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거고 그 녀석이 변하는 경계가 되는 지점의 A 값은 뭔가 변한대요. 그거를 한번 찾아보자고. 이게 극한으로 정의되어 있으니까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적용되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란 말이야. 그쵸? 그래서 지수가 마이너스 2n이긴 한데 어쨌든 밑 a에 해당하는 녀석이 뭡니까? 밑이 거듭 제곱되는 거니까 이 녀석의 크기에 따라 뭔가가 달라지겠지, 그치?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써도 되겠죠. 리미트 마이너스 2n이 조금 부담스러우면 분모 분자에 a의 2n 제곱을 곱해가지고 1 더하기 a의 2n 제곱분의 20 곱하기 a의 2n 제곱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겠죠. 이해되니?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조금 더 익숙하니까 이때 a의 범위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죠? 뭐가? 수렴 발산이. 그래서 이거 봐봐. 만약에 어떤 식이 R의 n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여기 뭐 수열이라고 할까요? 이것에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수렴 발산 기준이 되는 녀석이 있었잖아. 우리 등비 수열의 수렴 발산 조건. 그 기준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쪼개지. 절대값 R,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냐,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크냐.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사이와 1보다 큰 쪽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이 다 커버가 됐고 남은 부분이 공비가 1일 때와 공비가 마이너스 1일 때거든요. 그치? 요렇게 쪼개는 걸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되고 사실 요 앞부분에 지금 쑥 지나왔지만 이런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들이 다 이거를 체크하는 거거든. 공비의 범위에 따라 수렴 발산을 기준으로 함수를 해석하는 부분이란 말이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a가 미치니까 절대값 a가 1보다 클 때 생각해 보는 거예요. 1보다 작을 때. 그러면 얘는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뭐야? 0으로 수렴하는 녀석이지, 그지? 그럼 0으로 수렴하면 빵이니까 이건 빵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뭐야? fa의 함수값이 그렇다고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a가 1보다 크면 발산이니까 이때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발산이면 최고창. 차수는 아니겠지만, 그치? 우리 등비수열로 보였을 때 지수가 같은, 여기는 지금 2n 제곱이 똑같은 거니까 걔네들의 개수비 20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 다음에 남은 거 지금 a가 배제되는 건 없으니까 그대로 다 가져가 볼게요. a가 1이면 그 다음 남은 게 a가 마이너스 1이면 요거 두 개잖아요, 그지? 그럼 a가 1이면 a에다가 1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분모는 2. 그쵸? a의 2n 제곱은 1이니까 2분의 20 그래서 10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1을 넣어도 지수가 2n 제곱 짝수 제곱이기 때문에 다 양수 1로 나오겠죠. 그래서 얘도 2분의 20, 10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돌아갈게요. 볼륨이 변하는 경계가 되는 지점의 A 값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요게 A축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0 이렇게 될 거고요. 맞나? 잠깐만. 1 더하기 2 맞
맞겠지 뭐. 자, 그 다음에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20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는 10 이렇게네요. 문제로 가보자. A 지점은 뭐 두 군데네요, 그죠? 이게 양수, 음수가 없나? 그러겠네요. 오, 좋아요. 고마워요. 뭐 이렇게 일반적인 함수를 해석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민준이가 선생님 잘 도와줬어요. 고마워요. 거리가 되었으니까 음수값은 여기서 배제를 시켰겠죠, 그죠? 그래서 거리로만 따지면 이 상황만 나오겠다, 그죠? 0보다 큰 상황만. 따라서 언제 A가 1일 때 우리 함수로 따지면 불연속 부분인 거고 볼륨이 바뀌는 구간이죠, 그죠? 어떻게? 0으로 계속 오다가 1이 되는 순간 10이 됐다가 그 1보다 커지면 20이 되는 볼륨이 바뀌는 순간. 그래서 A가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괜찮지? 그래서 핵심은 등비수열의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가 나오면 거듭 제곱에 적용되는 및 그게 공비거든요. 그래서 공비의 범위에 따라 수렴 발산을 정리하는 것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56번으로 가볼게요. 이게 수학 1에서 점화식이라고 했던 녀석이거든. 점화식. 근데 요 꼴은 잘 봐봐. 만약에 상수항이 없다 그러면 등비수열이지. 왜? 이전항의 고정된 값 2분의 1. 그걸 공비라고 하는데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 이렇게 해석하고요. 만약에 AN의 개수 2분의 1이 없고 1이라고 생각해봐. 생략됐어. 그럼 얘는 일정한 5를 더하는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둘 다 섞여 있으면 사실 우리는 이거 점화식 배울 때 조금 복잡한 형태로 풀어주는 방법은 있긴 해요. 일반항 AN을 구하는 방법이 있어. 근데 지금 그거를 핵심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뭘 보고 있어요? AN 수열이라는 것의 극한을 보고 있지, 그지? 그러면 우리 앞서서 정리한 게 얘가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AN 수열이 알파로 수렴하면 우리 지난번에 기억, 니은, 디귿 옳은 거 골라보세요에서도 했던 내용인데 2N도 알파, 그쵸? 3N도 알파, 그 다음에 요거보다 하나 큰 거도 알파, 그거보다 하나 작은 거도 알파, 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괜찮죠? 그러니까 짠, AN 플러스 1번째 항이든 AN번째 항이든 다 뭡니까? 같은 대로 수렴한다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어차피 AN의 수렴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 문제로 이제 집중하자면 AN의 수렴값을 찾는 건데 그걸 알파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AN 플러스 1은 당연히 알파로 수렴할 거고 AN도 알파로 수렴할 거고 즉 지금 양변에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적용한 거예요. 5는 그대로 남겠지. 따라서 관계식이 알파는 2분의 1 알파 플러스 5로 정리가 가능하겠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면서 암산까지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2항하고 곱하면 10 이렇게 되겠지. 자, 넘어가 볼게요. 20페이지 질문 있나요? 이거는 확률 통계에 섞여 있는 내용이라서 이게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확률 통계 이거 몇 문제지? 세 문제? 세 문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오랜만에. 58번부터 보겠습니다. 1 더하기 n분의 3x의 n제곱의 전개식에서 x 세제곱의 개수, 이거는 그 확률 통계 과목에서 2항 정리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요거를 잠깐만 개념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2항 정리는 항 두 개짜리를 거듭 제곱 전개했을 때 항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항 두 개를 써서 a 더하기 b를 쓸게요. 그것의 n제곱을 전개해 보자 이렇게 됩니다. 전개해 보자. 그러면 요거 볼게요. 의미는 a 더하기 b라는 덩어리가 n개가 있는 거거든요. a 더하기 b 이렇게 n개가 곱해진 거니까 풀어서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을 결정하는데 지금
x 세제곱 구하라고 했으니까 위에서 보면은 x를 3번 뽑는 것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 여기 봐봐요. 만약에 첫 번째 괄호에서 a 가져오고 두 번째 괄호에서 a 가져오고 모두 마지막 괄호에서까지 a를 가져오면 요 녀석은 항이 뭐가 되냐면 a를 n번 곱한 항이 돼요. 맞죠? 그럼 이런 경우는 몇 가지가 나올까를 생각을 해보는 건데 얘는 뭐야? n개의 괄호에서 모두 a를 뽑은 거죠. 맞죠? n개의 괄호에서 모두 a를 뽑은 거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b는 안 뽑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b를 뽑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얘는 n개의 괄호 중에 b는 안 뽑는 것, 즉 a를 모두 뽑는 것만큼의 경우의 수가 생성돼요. 근데 이거 뭐야? 한 줄밖에 없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야. 괜찮죠? 그 다음에 맨 앞에서 A, 두 번째도 A, 그런데 마지막만 B를 뽑았어요. B 한 번 뽑았거든? 그럼 얘는 다 곱하면 A는 n-1개가 곱해지고 B는 하나 곱해진 겁니다. 맞죠? 그러면 이런 경우라 하는 거는 A가 n-1번 곱해지고 B가 한 번 곱해지는 항은 이렇게 한 줄 뿐일까? 경우의 수가 하나뿐일까? 아니죠. 지금 마지막 괄호에서 B를 하나 뽑은 경우잖아. 이걸 어디다 갈 수 있어요? 요 앞에서도 할 수 있고 요 앞에서도 할 수 있고 두 번째에서도 할 수 있고 첫 번째에서도 B를 꺼낼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B를 뽑는 경우의 수로 따지면 n개의 괄호 중에 나는 B를 뽑을 하나의 괄호를 결정해주면 돼요. 이만큼이 존재한다는 거야. 근데 생각해보면 괄호가 n개니까 B를 하나 뽑을 괄호를 선택하는 방법이 n번이 나오겠지. 그 경우의 수가 nc1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니? 괜찮아요? 그러면 자 B를 뽑는 경우를 중간쯤 갈게요. 나는 B를 n개의 괄호 중에 R개 뽑는 걸 항을 찾아보고 싶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니? n번 중에 n개의 괄호 중에 B를 R개를 뽑았잖아. 그 나머지는 다 A를 뽑겠죠. 그래서 그 항은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 A 일단 써놓고 B는 R번 뽑을 거야. 그럼 A는 N번 중에 R번 제외한 만큼 뽑겠지. 괜찮나요? 이거를 쓴 이유는 이항 정리로 전개를 했을 때 요 방금 쓴 NCR, R을 포함시켜서 쓴 요 항이 뭐다? 전개식의 일반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항 정리 전개식의 일반항이라는 거는 그냥 일반항이라고 적을게요. n개의 괄호 중에 나는 R개를 뽑을 건데 R개 뽑는 걸 문자 A에 맞춰도 되고 문자 B에 맞춰도 돼요. 요거 58번 문제 적용할 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B 문자 뽑는 거에 개수에 맞춰놨으니까 A의 n-R제곱, B의 R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괜찮죠? 그러면 지금 58번 문제는 어떤 x세제곱의 개수를 찾아오라고 했으니까 관심 있는 게 요 녀석이거든? 최종적으로 가져올 건 요 녀석인데 뭘 기준으로 잡아야 돼요? x세제곱 항을 기준으로 잡아야 돼. 그래서 이제 문제 풀러 가볼게요. 요거는 구조를 어떻게 봐야 돼? 1이라는 항과 n분의 3x라는 항 마치 a, b 요 두 개 항으로 보면 되겠고 그걸 뭐해? n제곱 전개하는 구조지, 그지? 그래서 이거는 이항 정리 전개를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관심 있는 게 누구야? x세제곱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x세제곱을 만들려면 x를 가지고 있는 항 여기 있잖아, 그지? 이거를 몇 번 뽑아야겠니? 명훈아. 집중해. x세제곱 만들려면 여기는 x가 없잖아요. 그럼 이거는 몇 번 뽑아야 세제곱을 만들 수 있어? 그렇지, 3번 뽑아야지. 그러니까 앞에 항, 두 번째 항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요거를 3번 뽑는다에 집중을 해볼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가보자고. n개의 괄호 중에 몇 번 뽑기로? 3번 뽑기로.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는 항은 누구야? 1이 아니라 여기 뒤에 있는 n분의 3x라는 항이야. 맞지? 그래서 그대로 적어볼게요.
n분의 3x라는 항을 3번 뽑을 거야. 그러면 남은 항 1은 몇 번 뽑아야 돼요? n번 중에 3번 제외한 만큼 뽑아야겠죠. 괜찮나요? 그런데 사실 1의 거듭제곱은 1이니까 생략 가능하죠. 그래서 x 세제곱의 항을 구한 겁니다. 계수까지. 따라서 nc3 곱하기 n 세제곱분의 3의 세제곱 27 곱하기 x 세제곱이라고 이렇게 끊어서 쓰면 그 계수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됐니? 요거를 AN이라고 보자라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콤비네이션이 여기 등장할 줄 몰랐죠, 그죠? NC3은 퍼뮤테이션을 3팩토리얼로 나눈답니다. 다시 말하면 앵제 중에 3개 뽑아서 줄 세우기를 했다 그러면 그게 퍼뮤테이션 순열이잖아? 몇 개 줄 세웠어요? 3개 줄 세웠거든. 그럼 3개 줄 세우는 걸 없애버리는 게 콤비네이션이란 말이야. 조합. 그럼 3개 줄 세우기 방법 3팩토리얼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NC3은 N, N-1, N-2, 이를 3팩토리얼로 나눈 것 이렇게 될 거고 곱하기 N 세제곱분의 27 이렇게 되겠죠. 이 녀석이 뭐다? AN이다. 짠! 그래서 AN의 극한을 구하세요. 이 상태로 그냥 해도 되겠죠, 그죠? 바로 가겠습니다. AN의 n을 무한대로의 극한은 그럼 차수 비교해야겠죠. 뒤에 있는 항 때문에 분모 n 세제곱, 분자도 n 3번 곱해지니까 세제곱, 최고 차항의 개수 b 맞죠? 그러면 숫자만 보면 분모는 3팩토리얼, 3 곱하기 2, 분자는 2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으로 약분하면 2분의 9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할만하죠? 자, 요거는 이항 정리 개념이 들어있어서 뭐 복습사만 한번 했는데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오는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9번 볼게요. 10 곱하기 n개의 제비 중에 당첨 제비가 2n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당첨 말고 꽝! 개수는 10n개에서 2n개를 빼면 8n개가 되겠죠. 요거 구분하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5개를 뽑는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한 개만 당첨 제비가 될 확률은이에요. 그러면 5개를 뽑을 거니까 5개 중에 하나만 당첨이고 4개는 꽝이어야 한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면 우리가 선별해서 뽑으면 되죠. 그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PN 확률은 전체는요, 뭐 꽝인지 당첨인지 모르고 그냥 뽑기만 하면 되잖아, 그지? 그게 뭐야? 10n개의 중에 몇 개 뽑기? 5개 뽑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당첨이 1개만 있길 원해요. 그러면 당첨이 2n개니까 2n개 중에서는 몇 개 뽑고? 하나 뽑고 동시에 나머지 꽝 8n개 중에서는 몇 개 뽑고? 4개 뽑고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계산 길이가 조금 긴데 뭐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하게 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한다라는 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식을 완벽하게 다 정리해서 극한 보내도 좋은데 사실은 거기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잠깐 볼게요. 자, 분자부터 구성하겠습니다. 2n 콤비네이션 1은 그대로 2n이죠, 그죠? 곱하기 그 다음에 뒤에는 콤비네이션이니까 분수꼴로 쓰고요. 8n부터 시작해서 아까 퍼뮤테이션 얘기했죠. 4개를 나열하면 됩니다. 그러면 시작은 8n, 그 다음에 하나씩 빼면 되죠. 8n 빼기 1, 8n 빼기 2, 8n 빼기 3 이렇게 될 거고요. 분모는 아까 순열에서 순서를 지우는 즉 4개 나열했으니까 4개 나열하는 방법 4팩토리얼로 나눈다 이렇게 되겠어요. 큰 분수 분모 구성할게요. 그러면 10n 콤비네이션 5는 5개 나열이잖아, 그치? 그래서 시작은 10n으로 시작해서 지금부터 5개 나열할 건데 10n 포함해서 5개 나열할 건데 하나씩 빼면 되죠. 10n-1, 10n-2, 10n-3 4개 썼어요. 마지막 10n-4 이렇게까지 분자 구성했고요. 그 다음 마지막은 분모.
콤비네이션 5니까 5개 줄 세우기 방법 5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일단 정리를 좀 하자면 숫자가 좀 크니까 번분수에서 분모끼리 약분이 가능하죠. 그럼 여기 5가 띵 이렇게 남을 거예요. 5 팩토리얼은 5 곱하기 4 팩토리얼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분자에 있는 15 이렇게 약분되면 여기 2가 남겠죠. 그러면 지금 쌤이 분모 쪽에 빨간색으로 2 쓴 거는 분모에서는 분자에 해당하는 거란 말이야. 큰 분수의 분모에서 보면 그 분수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큰 분수에서 요 녀석이랑 또 약분이 되겠죠. 여기까지 정리하면 되겠네. 되나요? 자, 이렇게 해놓고 봅시다. 그러면 문제로 돌아가서 그것의 n의 무한대로의 극한이래.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남겨놓은 게 요만큼이랑 요만큼이거든? 분수꼴. 그러면 n을 무한대로 가니까 또 뭐야? n에 대한 차수 비교만 하면 되지. 분모 보니까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 5차. 그 다음에 분자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5, 5차. 그러면 최고차항 5차항의 개수들만 들고 오면 되겠다. 맞죠? 근데 좀 조심해야겠죠? 일단 요거 다 들고 와야겠다. 그치? 8 몇 개? 4개 들고 와야 돼. 그 다음에 분모에서 보면은 요거 14개 들고 오면 되겠네요. 와, 그래서 정리하면 분모는 14개, 분자는 8, 4개. 그래서 4제곱이니까 한꺼번에 쓰면 10분의 8, 약분하면 5분의 4, 4제곱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다. 뭐 당연하게도 이거를 전개해가지고 볼 필요는 없죠, 그죠? 어차피 최고차항의 개수만 들고 올 거니까. 자, 그 다음에 60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식만 써도 금방 할 것 같아요. 흰 구슬 4인계와 검은 구슬 3인계. 그러면 여기서 써놓을 거는 뭐 전체 사겠죠. 그래서 전체는 7n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개의 구슬을 꺼낸다고 하는데 같은 색의 구슬이 나올 확률이래요. 그럼 상황 자체가 흰 구슬을 2개 꺼낼 수도 있고 검은 구슬 2개를 꺼낼 수도 있는데 흰 구슬이 2개 나오면서 검은 구슬이 2개 나올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2개만 꺼낼 거니까. 그러니까 그 두 상황은 동시에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한다 그러면 그 경우의 수는 더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확률을 구하고 있으니까 확률을 또 더해야겠지, 그지? 그런데 한 번에 가봅시다. 그래서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또 이렇게 해볼게요. Pn이라는 확률은 전체는요 7n개 중에서 몇 개? 2개 꺼낼 거야. 이렇게 보면 되겠고 7n개 중에서 2개 꺼낼 거야.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흰색이 2개일 수도 있고 또는 검은색 2개일 수도 있으니까 첫 번째 흰색 4n개에서 2개 꺼내는 경우의 수와 더하기라고 했죠. 그 다음에 검은 구슬 3n개 중에 2개 꺼내는 경우의 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건 좀 할만하죠. 자, 그러면 이제 한 단계를 생략하면서 가보겠습니다. 뭔 얘기냐면 전부 콤비네이션 2개 뽑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분모에 전부 뭐가 들어가요? 2 팩토리얼이 들어가지. 그럼 분모 분자에 2 팩토리얼 다 곱해준다 그러면 그거 다 날릴 수 있어요. 그럼 분자끼리만 써주면 되니까 첫 번째 4n 콤비네이션 2에서 아까 했듯이 4n 출발해서 4n-1 이렇게 2개 쓸 거고 두 번째 3n 출발해서 3n-1 이렇게 쓸 거예요. 그 다음에 분모는 7n 출발해서 7n-1 이렇게 쓰면 깔끔하죠. 따라서 이것의 n의 무한대로의 극한입니다. 또 이렇게 적어 볼게요. n을 무한대로 극한 보내면 분모 2차, 분자 2차.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비로 들고 오자. 분모는 7의 제곱 49. 분자는 4의 제곱 16 더하기 3의 제곱 9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49분의 25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아까 이항 정리만 잠깐 어려웠던 것 같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이제 스텝 2로 들어가서 역시 질문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1페이지 있나요? 넘어갈게요. 22페이지 있나요? 넘어갈게요. 23
73번. 네, 또 있나요? 오케이, 73번 보고 가겠습니다. 아까 다루던 그 내용이랑 비슷한데요. 지금 AN이라는 수열을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 걸 SN이라고 나타냈다. 이건 일반적인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서가 그 수열의 합 SN을 n 4제곱으로 나눈 녀석이 2분의 1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랬을 때 겁나게 복잡하게 생긴 녀석이 있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구할 녀석의 분자 분모의 구성 형태를 잠깐만 봅시다. 시그마의 성질을 먼저 적용한다 그러면 선생님 여기다가 이렇게 바로 할게요. 첫 번째는 2배 꺼내고 K는 1부터 N까지 K 뭐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시그마 성질 분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치? 자, 그러면 요 녀석 암산이 좀 되죠? 시그마 K는 2분의 n 플러스 1이니까 거기에 2를 곱하면 n 플러스 1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녀석은 조금 전에 정의했듯이 SN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분자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분모 정리하러 가봅시다. 그럼 이제 방금 했던 걸 한 단계만 더 생략해서 조금 더 빨리 가볼게요. 얘는 시그마 성질에 각각 분리를 합니다. 그런 다음 뭘 해요? 앞에 있는 거 4배 앞으로 꺼내 놓고 시그마 K 세제곱은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거 뭐죠? 2분의 n 플러스 1 전체의 제곱이지, 그지? 한 단계만 더 가볼까? 2분의 1을 제곱하면 4분의 1로 나오죠. 근데 앞에 뭐가 있어? 4가 있지. 약분이 되겠네. 그러면 분자에 있던 n 플러스 1 전체의 제곱만 나오면 되겠다. 괜찮죠? 그래서 n제곱, n 플러스 1의 제곱. 요게 첫 번째 덩어리가 됐었고요. 두 번째도 그대로 씁시다. 5배는 앞으로 꺼낼 거고요. 아까 봤듯이 k는 1부터 n까지 ak는 sn으로 표현할 거니까 5배의 sn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극한 모양을 이렇게 구체적인 식으로 다시 바꿔놨습니다. 한 번만 적고 갈게요. 우리가 구하려는 극한은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자, 분모부터 n제곱 n 더하기 1 제곱에다가 5배의 sn 이렇게 줄 수 있겠고 분자는 n 더하기 1에다가 더하기 sn 이렇게 줄 수 있겠네요. 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단서가 이제 남은 하나가 아까 처음 해봤던 SN을 N 4제곱으로 나눈 녀석 저 모양입니다. 맞죠? 그럼 어떻게? 저 모양 만들어야지. 그래서 분모 분자를 다 뭐? N 4제곱으로 나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N 4제곱으로 나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정리하고 갈게요. 극한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자, 분자부터 정리를 하면 n 4제곱으로 나누면 n 하나 나누면 n 세제곱이 되겠죠? 세제곱분의 n 플러스 1. 그런데 조금만 이제 암산을 더 한다 그러면 여기는 사실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분모 차수가 크기 때문에 0으로 수렴합니다. 버려도 되는 구간이었어요. 그 다음에 더하기 n 4제곱분의 sn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분모의 앞에 있는 항은 n 4제곱으로 나누면 n제곱 약분해서 n제곱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더하기 5배의 n 4제곱분의 sn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뭘 하면 돼요? 극한 보내면 첫 번째 이 녀석은 0으로 갈 거고요. 왜? n이 분모의 차수가 더 크니까.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녀석은 단서에 따라 2분의 1로 수렴할 거고 요거부터 할게요. 분모 두 번째 항도 2분의 1로 수렴할 거고요. 그 다음에 분모의 앞에 있는 항 요거는 분모 분자의 차수가 n제곱 2차로 똑같기 때문에 최고차항의 개수 b에 따라 뭐야? 1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 값만 적어보면 1 더하기 2분의 5 분의 0 더하기 2분의 1 2분의 1만 쓰면 되겠죠? 그래서 번분수 처리보다는 분모 분자의 같은 걸 곱해서 즉 2를 곱해서 정리하면 7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75번? 네, 그럴게요. 이거 괜찮니?
됐나요? 자, 질문 하나 더 들어와서 75번으로 갈게요. 요거 방금 풀었던 거 잠깐만 다시 보고 갈게. 최종적으로 여기 모양이 있었잖아. 2분의 1이라는 극한의 모양을 결국은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 도출했던 식을 여기에 맞춰서 모양을 바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어진 단서에 맞추는 게 요 문제들의 핵심이야. AN과 BN을 따로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할 수가 없죠. 왜냐? 봐봐. 좋은 질문인데 보통 처음 접근은 그렇게 해요. 뭐냐면 이렇게 선생님 예상인데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여기에 3n 플러스 2가 있고 n을 곱했는데 극한값이 3이라고 하니까 an은 일단 분수꼴이어야 될 것 같고 n으로 시작해야 될 것 같아. 맞아? 그래서 an을 n분의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맞췄을 것 같아. 그렇게 가면 구체화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얘기가 딱 등장했을 때 오답이 많이 나와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물론 등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다 지정이 되면 보통은 그 식으로 갑니다. 근데 이거는 뭐야? 그냥 수열이라고 했지. 어떤 모양인지 몰라요. 알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뭐 어떨 때는 맞을 수 있어. 근데 어떨 때는 틀릴 수 있다. 일반적인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일반적인 얘기를 하려면 요 모양을 만들어야 되고 요 모양을 만들어야 해요. 요 녀석을. 알겠지? 그럼 봐봐. an 수열에 뭐가 곱해진? 3n 플러스 2가 곱해진 모양을 만들어야 돼. 그럼 an 수열을 쭉 찾아보니까 여기 있단 말이야. 일단 앞에 있는 2는 나중에 보정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3n 플러스 1을 곱해놔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에 입각해서 선생님이 주어진 극한을 맞춰볼게요. 모양을. 리미트 n을 무한대로 갈 때 좀 큼지막하게 그려놓고 자, 일단 내가 필요한 것들만 가져가 보겠습니다. 필요한 거를 빨간색으로 적어볼게요. 그러면 an에는 뭐가 필요해요? 3n 플러스 2가 필요해요. 그래서 an을 이렇게 곱해놨어. 근데 3n 플러스 2라는 건 내가 원에서 붙여놓은 거지 원래 있던 게 아니잖아. 보정해야겠죠. 그래서 실수하지 않으려면 뒤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분수꼴에다가 3n 플러스 2는 이렇게 약분해줘야 원래 an인 거야.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 분모에는 an 앞에 2가 곱해져 있어야 돼. 2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보정해 나가는 겁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분자 봐봐. bn 수열이 있는데 bn 수열한테는 뭐가 곱해져 있어야 되냐면 n세제곱 빼기 3이 곱해져 있어야 돼. 얘도 똑같은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단서 n세제곱 빼기 3 곱해가지고 bn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뭘 해야 돼? 보정 작업을 해야겠죠. 그거를 또 뒤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야. 익숙해지면 한 방에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일단 n세제곱 빼기 3을 분모에 써서 약분시켜 놓고요. bn의 앞에 곱해진 녀석이 원래는 3n-1의 제곱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3n-1의 제곱을 이렇게 붙여놓으면 되겠네요. 이런 상태에서 극한을 적용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an, bn을 구체적인 식으로 고민하기보다는 너무나도 쉽게 극한값을 적용할 수 있죠. 그러면 분자 어디로 가? 6으로 가. 여기 분모는 3으로 가. 이건 숫자를 갖다 쓰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좀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거 전체도 뭐 극한이 적용돼야 되는 대상이거든요. 그러면 분수꼴이니까 가만히 보니 분모 n세제곱 3차 분자는 뒤에 항이 2차지만 앞에 1차가 있으니까 3차겠죠. 와, 그래서 이거 전체로 적용하면 최고차항의 개수 b로 2분의 분자 잘 봐요. 앞에 있는 항 3n의 3,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항 요거의 제곱이니까 9가 튀어나와야겠죠. 그래서 3, 9, 27로 극한값이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극한은요. 3분의 6은 2죠. 2 곱하기 27이니까 27 이렇게 정리. 괜찮죠? 네. 그 다음에 76번은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요거는 시작 부분만 하고 넘어갈게요. 시작 부분만. 우리가 계속 수렴하는 데에 관심이 있는데 갑자기 무한대로 발산하는 애를 줬어요. 무한대로 발산하는 걸 줬다? 그러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는 발산하는 걸 가지고 어떻게 뭐 수렴값을 찾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이거를 분모로 쓰자를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분모로 쓰자. 그럼 분자는 뭘 올려놓을 건데 뒤에 보니까 4라는 구체적인 상수값으로 수렴하는 수열이 있지, 그치? 그럼 생각해봐.
무한대로 발산하는 걸 분모에 갖다 놓고 상수로 수렴하는 걸 분자에 갖다 놓으면 꼴 자체가 무한대분의 상수꼴이란 말이야.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얼마지? 0이잖아, 그지? 그걸 쓰는 거예요. 따라서 극한 모양을 잡아주는데 n을 무한대로 보내는데 자, 무한대로 발산하는 수열 an을 분모에 갖다 놓고요. 상수로 수렴하는 수열 an 플러스 bn을 분자에 갖다 놓으면 다시 한번 적어보면 이 녀석은 상수고 이 녀석은 무한대로 발산이니까 이 수렴값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식을 하나 얻어낼 수 있어요. 이거를 공식처럼 외우지 말고 무한대로 발산하는 애를 분모로 갖다 놔야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해설지 보면 이게 뭐더라? an분의 bn이 얼마나 수렴해 이렇게 시작할 거거든. 근데 그 전 과정을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항상 이렇게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이 이제 여기서 관계에 대한 내용인데 봐봐. 요렇게 이제 쪼개서 나눌 수 있죠. 그러면 같은 수열 나누면 1일 거니까 요거를 다시 한번 쓰면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앞은 1 더하기 an분의 bn 하면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쌤이 개념 원리 할 때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여기가 n에 대한 식이 아니라 상수로 존재하잖아. 그러면 이거는 마치 방정식 풀듯이 극한값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an분의 bn은 민준아 얼마겠니? 그렇지. 이렇게 바로 올 수 있겠다. 요건 쌤이 an 플러스 알파꼴로 증명해 준 적이 있어요. 여기가 상수일 때 알았지? 그래서 결론은 저기 맨 처음에 주어진 요 두 단서를 이용해서 요런 결과를 도출해가지고 문제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럼 적용은 되게 쉽죠? 아까 했던 얘기처럼 우리가 구할 녀석을 단서의 모양에 맞추는 거야. 그러면 bn 수열 밑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분모에 an 수열이 들어가면 되니까 이거 전체를 뭘로 하면 돼요? an 수열로 나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작업이 되겠지. 날라가고 an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an분의 bn은 마이너스 1이다로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1, 나머지는 계산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그래서 문제 적용하는 건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자, 24페이지로 가봅시다. 82번 뭐라고? 리을 한번 볼게요. 82번 요거는 합답형 문제가 사실 좀 어렵거든요.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지만 그래서 여기는 반례를 좀 잘 알아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82번 하고요. 또 있나요? 여긴 아직? 좋아요. 리을만 봐도 되려나? 하는 김에 다 할까? 하는 김에 다 해봅시다. 요거 아직 못 푸신 분들도 있을 거니까. 기억부터 볼게요. 두 수열이 모두 수렴하고 bn 수열이 an 수열보다 모든 자연수, 즉 모든 항들끼리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셋째 항 이렇게 비교했을 때 bn 수열이 크면 극한을 보내면 bn 수열이 크단데 여기서 하나 더 추가된 게 등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참이죠. 근데 여기에 등호가 빠져있으면 어떻게 돼? 거짓이죠. 왜? 같아질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맞는 설명인데 여기서 등호가 빠지면 틀린다. 예를 들어서 an 수열을 요거는 맞는 내용인데 틀린 예시를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등호가 빠진다면 등호가 없다면 요거는 거짓이야. 그 예시로 an 수열을 n분의 1이라고 보고 bn 수열을 n분의 2라고 보면 n은 항의 번호니까 얘네들이 똑같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항상 bn 수열이 크죠. 근데 얘네 둘을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둘 다 어디로 가? 0으로 가. 그러니까 등호가 있어야 맞는 설명이야. 다시 말하면 이제 이게 되게 좋은 자료인데 처음 수열을 비교할 때 등호가 없다 하더라도 극한을 보내면 등호가 붙을 수 있어요. 단 부등호 방향이 바뀌진 않아. 알겠지? 요거 챙겨주시고 니은 볼게요. 조금 전과 그 가정 부분이 똑같죠. bn 수열이 항상 큰데 bn이 수렴하면 an도 수렴한다.
보통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럴 것 같습니다. 큰 게 수렴하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수열은 우리가 편하게 보는 그런 수열 말고 좀 독특한 경우를 좀 보라 그랬죠. 그 대표적인 예시가 뭐였어? 진동하는 녀석이었지. 그러니까 우린 뭘 생각하면 돼? 어쨌든 BN이 큰데 AN이 발산하는 예시를 하나 들고 오는 거야. 그럼 보통 발산이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도 있지만 진동 발산하는 걸 들고 오면 편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예시를 이렇게 들어볼게요. AN 수열을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라고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왔다 갔다 하는 녀석으로 보는 거야. 그런데 BN은 뭐 가장 간단하게 2라고 잡아보는 거예요. 어때? AN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을 왔다 갔다 하는데 얘는 2니까 항상 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B에는 n을 무한대로 보내도 2로 수렴하는 녀석이지만 A는 뭐야? 진동 발산하는 애니까 안 되겠다. 그지? 틀린 설명. D급 볼게요. 똑같죠? AN이 무한대로 발산하면 BN은 이거는 어쩔 수 없네요. 맞습니까? 발산. 큰 게 작은 게 발산하는데 큰 게 어디로 가? 발산할 수밖에 없겠지. 이건 당연한 얘기. 이거는 발산한다. 맞다. 이렇게 될 거고요. 이제 리을 볼게요. 요거도 아마 개념 원리를 찾아보면 비슷한 문제가 한 문제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식을 생각하기가 조금 어렵거든. 봐봐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과 bn 사이에 xn이라는 게 껴져 있어. 그런데 an 빼기 bn의 절대값, 이거는 이제 부호를 크게 생각하지 않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0으로 수렴하는 값이래요. 인데 그러면 중간에 껴있는 애는 어떻게 될 거냐? 요거는 그 문제랑 조금 달라. an의 극한값과 bn의 극한값이 같으면 껴져 있는 거는 여기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샌드위치였잖아요. 그죠? 그 문제랑 조금 다르지. 뺀 것의 절대값이 0인 거야. 그러니까 각각 수렴하는 게 같다라는 전제를 준 게 아니라 뺀 게 0으로 수렴한다. 그럼 이걸 해석을 잘못하면 오, an 수열과 bn 수열의 수렴값이 같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니까? 그거 말고요. 알겠지? 그래서 이게 안 되는 상황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눈에 좀 익혀놔야 돼요. 볼게. 만약에 리을 an 수열을 자 어디에 이제 초점을 두냐면 얘가 결론이 수렴한다잖아. 근데 이게 나는 일단 틀렸다라고 보여주고 싶어. 그럼 뭘 해야 돼? xn이 발산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야 돼. xn이 발산하는 경우. xn이 발산하는 경우. 보통 발산하는 경우 아까 진동 발산도 있었고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발산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xn을 a는 써놨는데 좀 이따 쓰고 xn을 n이라고 써보는 거예요. 그럼 얘는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괜찮죠? 그 다음에 뭘 생각하냐면 얘 가정해줬듯이 xn 앞뒤로 an, bn이 있는데 앞뒤에 있는 걔네 둘을 뺐을 때 0으로 수렴한대. 뺐을 때. 그럼 뺐을 때 지금 요거 n 썼는데 n이 사라지게끔 식을 세팅을 해놓는 거야. 그러면 그 맞는 것 중에 하나가 얘를 n보다 작아야 하니까 빼기 n분의 1 정도로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bn 수열은 xn이 n이었으니까 n보다 더 큰 거 세팅을 하는데 뭘 한다고요? an과 bn을 뺐을 때 n이 날아가도록 해야지 무한대로 보냈을 때 발산을 피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n 똑같이 써주면 빼면 일단 n은 날아갈 거야. 괜찮니? 그 다음에 n보다는 커야 되니까 an의 구조에 맞춘다 그러면 n분의 1을 더해주면 크기 관계는 명확하게 생겼죠. 요렇게 되겠지. 맞나요? n에서 n분의 1을 빼냐 더하냐의 관계니까. 자, 그래서 이때 an 빼기 bn을 해보는 거예요. an 빼기 bn을 하면 마이너스 n분의 2, 뭐 bn 빼기 an 해도 되고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죠? 그러면 그것의 절대값이니까 절대값을 하고요. 이거를 n을 무한대를 보내보니까 뭐야? 0. 가정을 성립하게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운데 껴있는 xn이 수렴하나요? 아니죠. 요거는 발산하죠. 괜찮죠? 그래서 쌤이 요거 고등학교 때 봤던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와닿지가 않는 거야. 쌤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해요? 요거는 반대되는 예시를 여러분들이 제가 몇 가지 소개해줬잖아요. 진동하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예시 하나를 좀 암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요런 상황.
알겠지? 그래서 리을은 틀린 설명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자, 넘어가 볼게요. 다음 장 84, 88번. 네, 88번 보고요. 또 6. 또요. 좋아요. 86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등비 수열의 극한 값 구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뭘 봐요? 공비. 그냥 거듭 제곱되고 있는 밑의 크기.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그런데 분자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분모가 이상하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지? 분모부터 해결을 봅니다. 분모도 거듭 제곱으로 볼 건데 모양 바꿀 건데 요거 덧셈 기준으로 수열이라고 생각해봐. 1, 3, 3의 제곱 쭉쭉쭉 3의 n제곱. 이건 무슨 수열? 등비수열. 그렇죠.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몇 번째 항부터? 아니 몇 번째 항이나 지금 몇부터? 1부터 3의 n제곱까지. 그럼 중요한 게 이거 정리해줬었나? 정리해줬던 것 같은데 그렇지. 등비수열의 합을 일반적인 공식을 한번 적고 갈게요. 얘는 공비 빼기 1분의 그 다음 뭐였냐면 A 첫째 항이라고 기억하기로 했어요.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제곱인데 이걸 n을 뭐로 기억하기로? 항의 개수로 기억하기로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이게 항의 개수로 들어가는 거. 즉 등비수열의 합에서는 첫째 항이 뭐고 공비가 뭐고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판단을 먼저 해야 됩니다. 맞죠? 근데 첫째 항은 보이듯이 1, 그 다음에 공비는 3, 항이 몇 개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미스가 나는 거죠. 봐봐. 여기가 1제곱이잖아. 생략되어 있으니까. 요만큼이 n개지, 그지?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n 플러스 1개야. 그래서 분모만 계산해 볼게요. 분모는 공비가 3이니까 3 빼기 1 분의 첫째 항 1 곱하기 괄호 열고 공비의 항의 개수 제곱인데 항의 개수가 n 플러스 1개더라. 그래서 항의 개수를 외우라고 하는 게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n 보이니까 n 넣는단 말이야. 공식 잘 외워놓고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2분의 3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1 이렇게 줄 수 있겠다. 그러면 분자 분모를 쓱 보니까 지수들이 다 지 각각이야, 그치? n 플러스 2도 있고 n 마이너스 1도 있고 우리 구해놓은 n 플러스 1도 있고. 그러면 가장 좋은 게 뭐야? n에 맞추는 거지 뭐. 맞지? 그래서 이제 극한 다 적을게요.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자, 일단 분모에 분모 2로 있는 거는 번분수 처리하면 분자로 올라오겠죠. 그게 좀 귀찮으면 그냥 이렇게 합시다. 2분의 그냥 쓸게요. 2분의 일단 차수부터 맞출게요. 그러면 3의 n 플러스 1제곱은 3 하나 꺼내면 3 곱하기 3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될 거고 분자는 2의 n 플러스 2제곱에서 제곱을 꺼내면 4가 되겠죠. 4 곱하기 2의 n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제곱은 3분의 1로 튀어나오겠죠. 3의 n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비교를 하는데 n 거듭제곱 밑에 적용되는 숫자 크기를 보면 누구 쳐다보면 돼요? 3만 쳐다보면 되지. 사실 이거 계산 어떻게 할 거냐면 공비가 가장 큰 걸로 나눠가지고 3분의 2의 n제곱 같은 경우 0으로 수렴하는 거 본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는 이제 결국은 0이니까 의미가 없어. 그럼 어디만 쳐다보면 돼? 요 녀석과 요 녀석을 쳐다보면 되겠죠. 이해되지? 따라서 마치 차수는 아니지만 최고차의 개수 비로 접근을 하면 분모는 2분의 3, 분자는 3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9분의 2가 되겠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88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비가 1보다 큰 등비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일반 항을 SN으로 나눠서 4분의 3 이렇게 된대요. 적고 시작해볼까? 조금 전에 했던 등비 수열이었네. 일반 항은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면 첫째 항을 A라고 가정했을 때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 거듭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수열의 합, 등비 수열의 합은 조금 전에 했던 거 적을게요. 그냥 공비 R이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R 빼기 2를 쓰는 게 조금 더 편하겠다. 그죠? 1 빼기 R 써도 괜찮아요. 첫째 항 A로 가정했으니까 A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 제곱 빼기 1 이렇게 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이거를
분수꼴로 처리를 하래요. 선생님은 이렇게 그냥 처리를 할게요. 분수로 처리를 하자. 그래서 A는 일단 날라갈 거고요. 첫째 항. 됐죠? 그 다음에 번분수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모는 R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남을 거고, 그러면 분모에 있던 R-1은 분자로 곱해지겠죠. R-1 곱하기.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극한 보낼 거니까 아까 어떻게 했어요? 거듭제곱, 지금은 분모 보니까 n제곱, 그러니까 분자도 n제곱에 맞추는 작업을 합니다. 그럼 R의 마이너스 1제곱은 R분의 1이겠죠. 그리고 R의 n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다 왔다. 처음에 가정하기를 공비가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R의 n제곱은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발산하는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그 녀석의 개수 b가 되겠죠. 그러면 누구야? 이만큼과 여기 생략되어 있는 1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이해되니? 따라서 결론은 극한을 표시해야겠죠. 결론은 n을 무한대로 보낸다면 극한값은 R의 n제곱의 개수비인 R분의 R-1로 될 거고요. 그게 4분의 3이다. 와, 너무 편하다, 그치? 이거 1차 방정식 안 풀어도 R이 4면 되잖아. 그래서 공비는 공비 물어봤어요. 우리 공비를 R로 가정했으니까 R 구하는 거였고 4다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 장 26페이지 질문 있나요? 다음 장 91번 역시. 91번. 91번? 좋아요. 91번 볼게요. 네. 요 라인의 유형들은 전부 이제 공비의 크기에 따라 수렴 발산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등비수열로 정의된 수열, 등비수열의 수렴 발산을 판단할 때 공비의 크기에 따라 이렇게인데, 짜잔, 좀 복잡하게 생겼죠. 1 플러스 R의 n제곱 분의 1 플러스 2배의 R의 n 플러스 1제곱이 수렴할 때 이 수열의 극한값이 될 수 없는 것은 극한값까지 구해보는 건데, 결국은 중요한 게 뭐야? n을 무한대로 보내는 작업을 했을 때잖아, 그치? 다시, 극한값이라는 거는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항이 주어졌다 그러면 n이 적용되는 밑이 여기 R들이야.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극한이구나. 그렇다면 공비 R이 어떨 때? 1보다 작을 때,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를 던져놓고 시작을 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문제 끝에 보면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 하지 말해. 안 하면 되죠 뭐. 이렇게. 괜찮나요? R이 마이너스 1일 때를 하지 말라는 이유는 아마도 n제곱이다 보니까 n이 홀수일 때 짝수일 때 케이스를 봐야 되거든. 그럼 왔다 갔다 하는데 특히나 n이 홀수면 어떻게 돼요? 분모가 0이 되니까 정의를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배제시켜 준 겁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돌아갈게요. 자, 첫 번째,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라는 거는 R의 n 거듭 제곱에서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그게 0으로 수렴하는 조건입니다. 맞죠? 0으로 수렴.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바로 암산할게요. 이거 0으로 갈 거고 이거 0으로 갈 거잖아. 그럼 남은 건 1분의 1이니까 얘는 1입니다. 짠. 즉 위에 정의한 요거를 뭐 간단하게 AN 수열이라고 했을 때 AN 수열의 n의 무한대로의 극한값이 공비 R이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1로 수렴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렴값이 1 있는 거야. 괜찮죠? 그 다음에 공비 R의 절대값이 1보다 크면 이제 뭐야? 발산 조건이거든. 그럼 발산 조건이면 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전처럼 n제곱에 맞춰놓고 발산하니까 n제곱 있는 것의 개수비로 가져오면 되겠다. 그러면 뭐 눈에 좀 보기 위해서 n제곱에 맞춰서 식을 한 번만 쓰고 갈게요. 1-r의 n제곱에 1 더하기 r 하나 꺼내올 거니까 2r 곱하기 r의 n제곱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럼 지금 발산 조건 하에서는 R의 n제곱의 개수비로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뭐야? 1분의 2R이니까 2R로 수렴값이 존재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R이 정해진 게 아니라 뭐예요? 범위로 주어져 있지. 그러니까 범위로 따져보면 얘는 R이 1보다 크다?
또는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거든. 그럼 예를 들면 r이 2야. 1보다 크잖아. 그럼 누굴 따라가야 돼? 지금 도출해 놓은 요 수렴값을 따라가야 돼. 그럼 r이 2일 때는 그 극한값, 위에 주어진 수열의 극한값은 4다라고 할 수 있겠죠. 괜찮아요? 따라서 극한값을 여기 범위에다가 반영을 한다 그러면 극한값은요. 이렇게 쓸게요. 2r이니까 그 극한값 2r은 2보다 크거나 그 극한값 2r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래서 우리는 보기에서 이런 것들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된다고요. 이렇게. 알겠지? 자, 여기까지 해서 한번 보기에서 배제시켜 볼까요? 극한값이 될 수 있는 거는 배제할게요. 첫 번째 1. 요거는 가능하네. 맞지? 요거는 뭐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공비가 있을 때 항상 수렴값이 1이야. 수렴값 존재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여기 2보다 큰 숫자 또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숫자, 2보다 큰 숫자 되죠. 요거는 공비가 절대값이 1보다 클 때는 다 된다는 얘기야. 그럼 4도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 마이너스 3 요거 되겠죠. 그때의 공비를 찾으세요라고 하면 이제 거꾸로 가면 되죠. 여기서 수렴값에다가 등호를 넣어서 r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더 해야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공비 r이 1일 때는 요건 어떻게 해요? 그냥 대입한단 말이야. 1의 거듭제곱은 1이니까. 그래서 다시 가보면 r에다가 1 넣으면 2분의 3 이렇게 되겠죠. 요때는 수열이 2분의 3이 되면서 n을 무한대로 보내도 극한값도 2분의 3이다. 그러니까 4번도 된다.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끝이야. 되겠니? 저 2번 때문에 계속 힘들었어요. 2번이 없어서? 네. 알지 않았어요. 오케이. 지금 요 부분이 제일 주요하죠. 그죠? 좋아요. 그래서 2번은 안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요 페이지에 질문이 없는 것 같고. 다음 27페이지로 가볼까요? 몇 번? 95번. 또 있나요? 가은이는 질문 없니? 그래? 없다가 갑자기 갔다고 하는 것 같은데. 또 있어? 몇 번? 또 있어? 또 있어? 이렇게 세 문제 볼게요. 자, 주어진 단서를 보니까 겁나게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아까 중간쯤에 민준이가 잘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AN 수열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찾기 시작하면 어려워져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모양 전체를 하나의 수열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전체를 BN이라고 보는 거죠. 이만큼을 BN으로 보자. 그러면 그 극한값이 뭐래요? 0이 아닌 상수라고 했으니까 이 극한값을 알파라고 하고 0은 아니야.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럼 뭐야? Bn은 알파로 수렴해.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어쨌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3의 n제곱 플러스 1분의 5의 n제곱 곱하기 an이라는 모양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알겠지? 만들어내야 된다고. 그럼 그 옆에다가 하나만 더 쓸게요. 왜? 우리 구하려는 극한을 보니까 분자의 an도 있지만 분모의 an 플러스 1이 있어요. 뭐야? an 그 다음 항이지. 그러면 여기서 본다 그러면 bn 다음 항도 구해놓으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할게. bn 바로 다음 항은 bn 플러스 1번째 항인데 요거를 쓴다 그러면 3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1분의 5의 n 플러스 1제곱 곱하기 a의 n 플러스 1항 이렇게 되겠죠. 규칙에 따라. 괜찮죠? 그런데 우리 아까 중간쯤에 나왔었죠. bn 수열이 조금 전에 알파로 수렴한다라고 가정을 했거든.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bn 플러스 1도 어디로 가야 돼? 얘도 결국은 알파로 수렴해야죠. 괜찮아요?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가볼게요. 그래서 an 플러스 1 항분의 an 항은 어떻게 되나요? 그럼 관계식을 이제 변형해서 가져올게요. 여기 빨간색으로 표현한 것에서 an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모에 있는 3의 n제곱 플러스 1은 곱하고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갖다 놓는 거니까 양변에 곱하고 5의 n제곱은 양변을 나누고 이렇게 하면 an만 덩그러니 남겠죠. 적을게요. 그래서 an은 분모로는 5의 n제곱이 나눠질 거고 분자로는 3의 n제곱 플러스 1이 곱해져서 bn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표현에 따라 a의 n 플러스 1은 똑같죠? 아까 했던 거 봤으니까 n을 n 플러스 1로 바꿔서 가져오면 되니까 5의 n 플러스 1 제곱분의 3의 n 플러스 1 제곱 더하기 1에 b의 n 플러스 1 제곱 아니 n 플러스 1항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네. 그래서 극한이 요거의 분수꼴 찍 이렇게 할게요. 저는 분수꼴의 극한이 되겠다. 리미트 이쁘게 써볼까요? n을 무한대로 한다면 가장 먼저 bn이라는 수열이든 bn 플러스 1이라는 수열이든 이거 아까 알파로 수렴하는 값이라고 했습니다. 이따가 알파 쓸게요. 괜찮나요? 그 다음에 남은 게 이제 숫자들이잖아. 그럼 또 아까 하던 모양이랑 똑같이 생겼다. 그쵸? 그래서 이제 조금만 빨리 갈게. 고쳐놓고 보자고요. 요 놈아는 3 곱하기 3의 n제곱으로 고쳐놓고 요 놈아는 5 곱하기 5의 n제곱으로 고쳐놓는 거죠. 좀 복잡하려나? 한 번만 더 쓸게요. 그러면 극한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이제 번분수 처리를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지금 표시하는 여기 분모에 있는 요 녀석과 분자에 있는 요 녀석이 뭐야? 곱해져서 분모를 이루겠죠.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5의 n제곱이 있고 3 곱하기 3의 n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이제 분모를 구성할 거고 그 다음은요. 여기 있는 분자와 여기 있는 분모가 곱해져서 분자를 구성하겠죠. 그래서 5 곱하기 5의 n제곱에 3의 n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고 남은 거는 이렇게 써놓을게요. bn 플러스 1분의 bn 이렇게. 여기가 됐니? 자, 그러면 n제곱을 다 맞춰놨는데 여기 곱하기 구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면 공비가 가장 큰 걸 보는데 얘랑 얘랑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요노마랑 요노마를 곱한 게 뭐예요? 15의 n제곱이지. 요노마랑 요노마 곱한 게 15의 n제곱이지. 그럼 다른 데 볼 필요 없겠네. 왜? 15가 가장 크니까. 얘는 여기 곱해봐요. 밑이 5니까. 괜찮죠? 그래서 첫 번째는 숫자에서는 15의 n제곱에 해당하는 개수비로 튀어나올 거야. 그러면 분모는 뭐가 돼요? 3이 될 거고 분자는 뭐가 돼요? 5가 되겠죠. 그리고 극한이 bn과 bn 플러스 1에도 적용돼야 되니까 알파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3분의 5의 극한이야. 이렇게 되겠다. 다음 9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엄청 중요한 단서가 수렴하는 수열 an입니다. 그러면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아까처럼 알파로 수렴한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a n 플러스 1도 어디로 수렴? 알파로 수렴. 그럼 너무 잘 보이죠? 그래서 양변을 안 쓰고 이제 생각할게요. 양변을 n을 무한대로 극한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좌변부터 2배의 an은 알파로 수렴한다 그랬고 더하기 an 플러스 1도 알파로 수렴하겠죠. 분자 4배의 an 플러스 1은 알파로 수렴한다 그랬고 빼기 5 상수는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게 우변에도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사실 1024분의 1023이라는 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비율이 1보다 작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럼 n을 무한대로 보내면 0으로 수렴하는 녀석이니까 1만 덩그러니 남겠지. 그래서 좌변을 한 번 더 정리하면 3알파분의 4알파 빼기 5 이렇게 되겠다.
따라서 3알파 곱하고 알파 1차 방정식 풀면 알파는 5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죠? 네. 자, 그 다음에 97번 가보겠습니다. 모든 항이 양수인 두 수열이 있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인 식을 안 줬어요. 그런데 단서들이 AN 앞에는 4의 n제곱 플러스 1이 곱해져 있고 BN 앞에는 2의 n제곱 플러스 3이 곱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저기의 모양을 맞추자고. 그리고 보정해주면 됩니다. 바로 갈게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갈 때. 자, 분모에 AN이 있는데 그 앞에다가 뭘 해요? 또 색깔 바꿔볼게요. 4의 n제곱 더하기 1이라는 걸 곱해줘요. 보정하는 건 나중에 한꺼번에 할게요. 그 다음에 분자에는 bn만 있는데 여기 뭘 해야 해요? 2의 n제곱 더하기 3을 곱해줘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모양과 달라졌죠? 이제 보정 작업을 합니다. 먼저 분모의 4의 n제곱 플러스 1은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뭐가 곱해져 있어야 돼요? 2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3은 원래 곱해져 있었어야 해요. 곱하기 그리고 분자 bn 구성할 때 2의 n제곱 플러스 3을 곱해준 거니까 나눠야겠죠. 2의 n제곱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그러면 지금 모든 항에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은 다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 분자는 여기 단서에 따르면 8로 수렴하고요. 분모는 단서에 따르면 2로 수렴하는 거니까 깔끔하게 정리가 됐고 이제 뒤만 쳐다보면 되는데 얼추 보니까 또 뭐야? 밑이 4인 등비수열의 극한을 적용하는 게 되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만 조금만 더 정리하면 되겠네요. 여기. 자, 여기 식은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자, 분모부터 볼 텐데 n제곱에다 맞춘다 그러면 첫 번째 있는 건 2 곱하기 2의 n제곱 빼기 3 이렇게 줄 수 있겠고 두 번째 거는 그대로 써 놓고요. 분자도 그대로 써 놓을게요. 짠! 그래서 우리가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뭐가 중요해? 요것만 비교하는 게 중요하겠죠. 요렇게 전개하면 얼마야? 2 곱하기 4의 n제곱 이렇게 되겠죠. 밑줄 쳐놓을게요. 비교는 요 녀석이랑 요 녀석 곱한 거. 그러면 극한 값은요. 요거 이렇게 표현할게. 극한 값은 분모는 2의 n제곱 곱하기 2의 n제곱은 2의 2n제곱이지만 밑 2의 2를 적용하면 제곱을 적용하면 4의 n제곱 위에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4의 n제곱의 개수비인 2분의 1 이렇게 되겠다. 정리. 괜찮나요? 따라서 극한 값은 이거 잘 정리해야겠죠. 첫 번째는 2분의 8이니까 4 곱하기 뒤에 녹색 네모 친 게 최종적으로 극한 값이 2분의 1. 그래서 극한 값은 2. 괜찮죠? 괜찮니? 응. 숙제가 여기까지였니? 98 맞지? 지난 시간에는 미리 풀어보지 않아가지고 질문이 많이 없었는데 오늘은 질문이 많아서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숙제는요, 스텝 2 모두 풀어오는 겁니다. 33페이지까지예요. 알겠지? 33페이지까지 풀어오시고 그 수능 특강 개념 원리 체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매 수업마다 들고 오세요. 단원 건너가면서 선생님이 시험 범위까지 얼마나 풀었는지 점검하고 있으니까 점검 못 받으신 분들은 꼭 가져오십시오. 자, 고생했습니다.